자,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이제 컨셉을 설정해 나가는데요. 없으신 분은 노트에다 기록하시고, 있으신 분은 제가 파일을 아까 드렸었는데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관심을 탐색해야 됩니다. 근데 관심 이미 내가 쓸 주제가 있는 사람은 이거 뭐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아직 안 줬어요? 아, 스카이프에 줬는데 지금 안 받으셨나요? 아니, 우선 그냥 지금 다운받고 하면 더 복잡하니까 그냥 적을 거 적었다가 집에 가서 정리하세요. 자, 먼저 혹시 자기가 주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이 절차를 한번 밟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생각한 것만 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언제 가장 기쁜가? 라는 것을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시간이 6시에 끝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가고요. 언제 가장 기쁜가? 가장 기쁠 때를 그 세부 항목, 예, 세부 항목입니다. 이걸 기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언제 설레이는가? 이제 같은 말이긴 해요. 거의 같은 말인데 막 너무 설렌다. 예, 기쁘다고 설레다는 좀 다르죠. 예, 기쁜 거는 좋다는, 이렇게 유익하다는 뜻이고, 설레다라는 것은 막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예, 막 가슴이 울렁거리는, 이제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예, 행복한, 네, 그런 걸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보고 싶은 것. 이거는, 예, 나에게 유익한 것. 예. 그 다음에, 언제 내가 집중을 잘하는가. 예, 이거는 경험으로 해야 되겠죠. 경험치를 통해 활용. 하긴 위에 것도 다 경험치인데 여기서는 그러면 언제 집중하는가 하면 집중했던 그 사례를 한번 뽑아보세요. 집중을 가장 많이 했던 사례를 뽑아보시고 그 사례의 핵심화.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내가 관심을 갖는 건지를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 주에 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주제를 설정하기 위한 거예요. 저술 주제를 찾는 겁니다. 이미 주제가 잡혀 있으신 분은 뭐 그 방향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주제가 설정이 되면 현실적 상황을 분석해야 돼요. 자, 시간 자원을 먼저 분석해 볼까요? 나는 지금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 저술에. 그러면 월간 계획, 주간 계획, 그 다음에 일간 계획. 네, 이렇게 해서 월간 내가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주 단위. 그러니까 주 단위로 보면 어느 주는 내가 무슨 일이 있고 어느 주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 하고 있는 일에서 주간 단위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월 단위 안에서 볼 때 주간 단위가 있고 죄송합니다. 월간 안에서 보면 4주가 있잖아요. 그 4주 안에 어떤 주에 특별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주차 세미나 매주, 매월 있다는 소리죠. 네, 그랬을 때 시간을 못 빼는 거죠. 이렇게 월간에서 세미나가 있고 주간에서는 월화수목금토일 안에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한다 그러면 교회는 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 시간 빼야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빠지는 시간들을 쭉쭉 정리를 하셔요. 예, 이게 이제 월, 일의 빠지는 시간. 이거는 주간 단위 빠지는 시간. 그 다음에 일간에서 매일 반복하는 어떤 업무들이겠죠. 예, 24시간에 빠지는 시간. 그러니까 이 빠지는 시간이란 말이 저술에 투자할 수 없는 시간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자 가능한 시간. 그러면 월 1단위가 나오겠죠. 1단위 시간, 주단위 시간, 월단위 시간. 네, 이렇게 해서 총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걸 좀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시간들이 꽤 많잖아요. 예, 친구 생일 따라 가야 되고 결혼식 가야 되고 뭐 등등 이런 시간도 다 생각을 하셔서 네,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6개월 단위로 잡고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책 출판해서 하는 것까지는 1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 자원을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것도 같이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자원이죠. 네. 이런 경우 자금 자원은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런데 책은 쓰고 싶어. 그럼 데이터를 알바를 써서도 할 수 있죠. 네. 알바 써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부족 시 알바 이용 이라는 것도 쓸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네. 그 다음에 혼자 못할 때는 어때요? 협업도 가능하죠. 예, 협업을 통한 조술 방법. 네. 그럼 이제 혼자 쓰는 것보다 협업은 공동으로 쓰니까 이제 자기 명예가 좀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이죠. 네. 시간 부족 시 알바 이용, 협업을 통한 조술 방법. 그 다음에 나의 역량을 좀 도와주는 사람을 쓸 수도 있겠죠. 예. 내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나를 지원을 한다면 코칭이죠. 코치를 통한 협력. 자, 이게 이제 자금 자원의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술 과정 자금 하나 있고 미리 생각을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판 과정 자금이 있어요. 출판 과정에는 이 편집, 디자인, 비용, 그 다음에 출판 인쇄 비용, 그 다음에 여기만 하고 끝날 거냐? 그런 거 아니죠. 여기서 이제 끝내고 그냥 명함용으로 쓰려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음 단계는 홍보, 판매 과정. 네, 이렇게 해서 홍보, 판매 자금을 확보해야 되겠죠. 홍보, 판매는 유통사의 위탁. 근데 이제 이거를 출판사에 다 맡겨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출판사에 맡기면 자기 수익은 인세가 10%밖에 안 돼요. 출판사에 맡기면. 근데 이거를 내가 자비 출판을 하고 판매하면 인쇄비하고 몇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가 자기 수익이에요. 네. 네, 그렇죠. 자비 출판을 하게 되면. 그럼 출판사에서는 그냥 인쇄 대행만, 편집 기획 인쇄 대행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판매를 한다. 그러면 책값 원가하고 홍보비 들어가는 거 빼면 나머지 다 자기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사람은 그게 더 좋아요. 네, 판매도, 서점까지 깔아주면 출판사에 비용을 줘야 돼요. 예, 그럼 이제 비용이 더 나가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깔아주게 되면 깔아주는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이제 비율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생각할 건 아닌데, 어쨌든 만약에 내가 10%만 받고 말겠다. 그럼 출판사 때 알아서 맡기면 되고, 아니면 이제 나는 10%보다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쇄비를 댄다든지 편집비를 댄다든지 1인 출판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내 책을 팔 자신이 있다. 그러면 1인 출판하는 게 더 좋아요. 출판사 허가 내는 거에 쉬우니까. 네. 그렇게 해서 1인 출판해가지고 출판 과정, 홍보 자금을 아예 자기가 대고 책 판매에서 나온 수익을 다 자기가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뒤로 가서 여기서 기획을 하면 됩니다. 네. 이 자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나 큰 걱정은 없죠. 왜냐하면 저기 돈 없으면 그냥 출판사에 맡겨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책이 어지간히 좋지 않으면 출판사에서 인쇄를 안 해주죠. 네, 안 받아주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충분한 여러분의 그 작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써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출판 제안서를 출판사에게 뿌려요. 그러면 어떤 출판사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죠. 갈매기의 꿈 보고
수십 개의 출판사가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도 거절이 될 수 있지만 그 분야를 좋아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0개 이상의 출판사에 보내면 하나는 걸려. 사실은 제가 우리 원페이지 전국이 확장됐을 때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때 그 지금 저술 코칭 하는 누구죠? 지금 김태광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삼성 쪽에서 나왔던 사람 김병환 씨는 우리한테 출판해달라고 그때 제안서까지 보내온 사람이에요. 그때 그거 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근데 사실 그 사람 책은 읽을 만한 책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출판을 많이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제안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출판을 않고 끝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금자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여기다가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술 방향입니다. 자, 저술 방향 기본 방향은요. 여기서 잘 선택해 주세요. 정보 수집형 이게 바로 지금 아까 가르쳐준 저술 노트 저술 노트형 방법입니다. 정보 설계형을 할 거냐 정보 수집형으로 할 거냐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시작할 때 선택해야 돼요. 중간에 바꾸면 참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두 번째 주제 정보의 그 신간성 정보의 최신성 정보의 최신성에 대해서 기존 정보냐 이슈 정보냐 최신 정보냐 요걸 선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존 정보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지고 책도 그냥 그 분야의 책이 수천 권 되고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있는 정보. 요즘에 여행 정보 책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은 기존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일단 데이터가 수백 권 된다 책이. 그럼 기존 정보야. 그럼 기존 정보를 선택하냐? 그럼 기존 정보의 문제점은 뭐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미 시장에는 과포화 상태예요. 근데 장점은 쓰기가 쉬워. 데이터가 많아서.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쓰느냐? 기존 정보 중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잘 찾아야 돼. 기존 정보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이제 헷갈려 죽겠다. 이럴 때 정보들을 알아보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그거를 종합 정리해주는 이런 책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필요를 정말 잘 찾아야 돼. 여기서는 필요 못 찾으면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꽝이에요. 그래서 기존 종합 속에서 필요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이슈 정보는 요거는 지금 이 시대에 이슈가 돼 있는데 그 데이터는 충분히 있어. 데이터는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됐으니까 책을 빨리 내면 이슈에 의해서 팔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대통령 당선될 때 자서전 이런 거. 네네. 환경 문제 한번 터지면 그쪽 책. 이거는 행동이 빨라야 돼. 이거는 내는데 한 달 안에 끝내야 돼요. 이슈 정보는. 이거는 신문에 뉴스 한번 터졌을 때 판단을 해야 돼. 이 이슈는 한 몇 개월 가겠다.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슈가 터질 만한 주제가 있다. 예측해서. 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까 잘 짚어야 돼. 이 사람 대통령 될 것 같다. 그러면 3개월 전부터 작업을 해서 정기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슈예요. 그리고 요즘에 4차 산업 때문에 엄청 막 불안도 많고 공포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서 이슈화 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슈 정보예요. 세 번째가 최신 정보인데 이거는 가장 쉬워요.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요거예요. 어떤 거냐? 최근에 이제 막 주제가 뜨기 시작해요. 이슈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슈 안 됐어. 그렇지만 이제 막 연구가 됐어. 이제 막 연구가 돼서 뜨고 있는 주제. 근데 사람들이 이 책이 있는지도 잘 몰라. 논문에 가면 좀 나와. 그 다음에 외국에 가면 기사들이 많이 나와.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어.
요런 주제가 걸리면 가장 좋아요. 왜? 이거는 어차피 내가 먼저 연구해서 쓰면 되거든. 우리가 한 1,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책이 그때 하나도 없었어. 예, 그때 우리 책 쓰자고 야 쓰자 오늘 다 나오더라. 예, 그때 냈어야 돼. 이 말만 하고 못 냈던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린 데이터가 충분했거든. 예, 정말 아쉬웠어. 이런 게 참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신규 정보는요, 어디 들어가면 많냐면, 과학 잡지들, 그죠? 과학 신문들, 그다음에 전문 분야 신문들 있죠. 네, 이런데. 그 다음에 각 대학들에 가면 연구 논문 주제가 나와요. 예, 정책 자금만 모집하는. 또 연말에 가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해요. 각 분과별로. 거기에 가면 문광부 하나만 해도 막 1000여 개 이상 질문이 나와. 그 질문들은 지금 정부가 당면한 문제들이야. 새 정보가 없어서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국회 청문회 사이트 있죠? 청문회 사이트 가면 작년 대정부 질문들 다 나왔어. 거기에 따른 각 부서가 답변하는 것도 다 있어. 지금 저한테도 있는데 수천 개, 수만 개. 네, 그게 데이터가 부족하진 않아. 그렇게 해서 신규 정보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주제 정보를 설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요거 중요합니다. 기본 방향.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여기서 잘못 잡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잡아놓고 신규 정보 하듯이 한다. 이 진짜 망할 길이죠. 예, 이슈 정보 잡아놓고 시간을 이렇게 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기본 방향 중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어디 가서 저수를 배워도 이런 부분 잡아주는 부분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 정보는 아까 앞에서 여기서 주제를 찾았죠. 여기서 이제 방향을 찾아서 여기서 주제 정보를 기존 정보일 경우, 신규 정보일 경우, 그 다음에 이슈 정보일 경우에 주제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야고요. 야, 이거 잘못되네. 저술 분야입니다. 여기 분야는 그냥 하나의 분야고 여기는 주제예요. 주제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써라. 네. 한 문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정보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주제 정보가 과연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시간. 아까 이제 시간을 위해서 조사라고 그랬는데 전업형은 1일 10시간 이상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예 그냥 책만 쓰는 거예요. 이번 이해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책이 나오는 형식이죠. 그 다음에 부분형은 1일 6시간 정도, 체험형은 1일 3시간 정도. 그래서 1일 3시간 정도 하는 사람은 이번에 한번 내가 책을 써보는 어떤 경험을 해보겠다 하는 입장이고, 부분형은 1일 6시간이니까 요거는 한 6개월에서 세팅하고 나머지 6개월에서 책을 출판해서 간행까지 하는,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목표를 잡고요. 여기 전업형은 6개월 안에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저술 과정을 한번 경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만의 책은 아니고 공동 저술, 그러니까 체험이지 말 그대로. 공동 저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술 포함. 네, 이렇게 해서 과제 시간을 아까 여기 시간 조사하는 것 같고 연결을 해보시면 이 기준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것도 결정을 해오세요. 그 다음에 정보 역량이에요. 내가 선택한 분야에 대해서 나는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 그래서 핵심과 설계가 불가하고 줄거리 이해와 구성이 가능하고 핵심과 설계가 가능한. 근데 이 부분은 좀 덜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두 개로 나눠버렸죠. 정보 수집형 저술.
경우에는 좀 쉽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정보 수집형인데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완전 초급이다. 그럼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 나는 정보 수집, 정보 설계형인데 그것도 이슈를 다룬다. 이건 어렵지.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여기다. 이러면 어려운 거지. 시간이 여기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컴퓨터 첨사하면 뭐예요? 아니요. 컴퓨터 첨사 가지고 나 만지면 이제 그때 제일 먼저 하라고 나오는 게 환경 설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대?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 최상의 환경을 설정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조수를 하기엔 최상의 지금 환경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는 지금 이슈를 다루려고 하면 이슈는 빨리 출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환경 설정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수정해야 돼.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역량도 당연히 이슈 분야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잘 모르면 시간이 많이 걸려버려요. 자료 조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아는 부분이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량 정보입니다. 예. 이 파일은 여러분 드렸으니까 기존 정보일 경우 이거 안 들어있어요? 이건 따로 드릴게요. 예. 수집형 설계형에서 매일 10시간일 경우 6시간, 3시간일 경우에 이게 쪽수입니다. 쪽수. 예. 쪽수예요. 그러니까 매일 3시간이고 수집형일 경우 초급일 경우는 한 40쪽 정도로 생각해라. 근데 6시간이면 80쪽, 수집형이면서 10시간 정도면 6개월 내에 200쪽이 가능하겠죠. 네, 이게 지금 6개월 단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분량을 한번 측정해보세요. 이건 도표는 좀 보면 아니까. 예,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가능한 경우에 동그라미를 몇 개를 더 쳐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계획 수립입니다. 요건 이번엔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 오시면, 참, 이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표를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여기다 체크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한글 도표를 하나 드릴 테니까 도표 받으셔가지고, 먼저 여러분이 그 항목에서 체크는 해놨다가 도표 받으시면 도표에서 체크만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아니요. 여기다가는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한글 도표를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도표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고 이제 판단은 해 놓으세요. 네, 판단해 놓으시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자, 어때요? 이거 보니까 이제 조수를 하려면 환경 설정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예. 예, 하나의 조수를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를 지금 한눈에 다 지금 보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가면 되겠습니다.